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에 대해서 특별히 열광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상 한국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 군인의 개개인 모습은 해외에서 보기에 굉장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선 최근 손흥민의 모습이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방탄모를 쓰고 사격 훈련에 나선 손세이셔널. 지난달 20일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 제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시작한 손흥민이 마지막 3주차에 진행 중인 사격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6일 포착되었습니다. 사격훈련을 끝낸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대정들판의 올레길을 따라 걸어서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은 방탄모의 군복을 입고 오른쪽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군복 입은 모습이 처음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도 앞다퉈 손흥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흥민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방탄모를 쓴 손흥민이 사격 훈련을 끝내고 훈련소로 돌아가고 있다. 손흥민은 전세계 확산 사태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되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메일, 더선, 미러 등 영국 대중지들도 일제히 방탄모 쓰고 소총을 맨 손흥민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물론 스타 손흥민이기에 주목을 받은 것이지만 한국군 자체는 외국에서 신기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 군인은 징병제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2개월로 타국에 비해 상당히 긴 기간인 편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군부대에서 기본적인 사격훈련 등을 충분히 소화해냅니다. 예를 들어 K1, K2, M16과 같은 소총을 거리에 따라 조준해서 맞추는 사격훈련을 소화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250m 표적도 한국에서는 스코프 없이 맞춘다며 모두 스나이퍼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역으로 간 남성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반복된 훈련에 나중엔 특등사수가 되는 이들도 생기지만 외국에서 일반인들은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특기에 따라 포를 다루는 야포, 전차에 탑승하는 기갑, 그리고 보병까지 다 배치되어 있으니 네티즌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남자들 아무나 모아놓으면 30분 내로 어지간한 군부대가 완성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군기가 빠져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예비군들조차 막상 조교들이 일과를 빨리 끝내면 보내준다고 도발하자 주특기자들이 연병장에 24인용 텐트 및 지뢰지대 구축 등을 현역보다 1시간 먼저 끝내 집에 갔다는 일화는 매우 흔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어떠한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은 경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국가를 지켜주는 군인에 대한 대접이 매우 훌륭한 것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한국보다 심각하게 보는 것도 한국 군대를 두렵게 느끼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무감각해져 있으나 외국에서는 한국이 곧 전쟁 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두 번 미사일을 쏘고 하면 한국은 괜찮은데 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나죠. 그러한 점 때문에 한국 여행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한국 군인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 등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스타가 군 훈련을 받았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손흥민은 5월 8일 비공개로 해병대 훈련소에서 제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한국의 군대가 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리뷰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자랑스러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응웬 빅람 베트남 통계국 국장의 발언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3.82%라며 매우 자랑스럽고 성공적이다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베트남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로 베트남 항공이 50조 동을 잃을 것이다. 전체 직원의 절반인 10,000명의 직업을 잃을 것이다. 나머지 절반도 급여가 삭감될 것이다 라고 전했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2020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베트남의 물가가 갑자기 치솟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고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15조 원에 달하는 베트남 GDP는 모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순간 100조 원 가까이 폭락해 이번 사태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핵심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덕분에 살아 숨쉬는 베트남이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자화자찬식 발표를 한 것에 불쾌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리 전망도 밝지 않은데 말이죠.
베트남의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 잇따라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베트남이 진실된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번에는 182단계 업그레이드된 무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 심호흡 크게 한 번씩 하시고 시원한 물 한 잔 하시면서 영상을 이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베트남인이 한국에 일하러 가려면 1억 동, 우리 돈으로 525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베트남 정부에 내야 한다는 정책을 응웬 수억 북베트남 총리가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 동을 빌릴 수 있다며 원금을 갚는 시기와 이자율은 협상하자 라는 식의 공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한국 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베트남 정부가 보증금 납부 의무화를 시작한 것은 이미 7년 전 일이고 시행된 이후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30%가 베트남인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죠.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무려 63%가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었는데요. 최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도 모자라서 한국 정부의 경고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 다니던 베트남 유학생 3명, 베트남 국적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최근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 정부는 다른 모든 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전담 공무원이 이들이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3일 오후 7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베트남 유학생 3명 중에서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군산시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군산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거주지에 두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3명은 고의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고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배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통일된 후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우승컵을 쥐게 만들어준 인물, 121위까지 추락했던 베트남의 피파 랭킹을 단숨에 94위까지 올려놓은 주인공, 박항서 감독 덕분에 다른 나라들은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국가 홍보 효과를 베트남은 한국의 박항서 감독 덕분에 거의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직접 자신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베트남 현지 언론 뚜오이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박항서 감독이 받고 있는 금액은 처음 베트남 축구협회와 계약했던 액수의 2.5배인 세후 6,180만원. 이외에도 박항서 감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제공된 자동차, 항공 비용 등 모두 계산하면 한 달에 총 9,888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2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에 1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홍보 효과를 안겨주는 동시에 1인당 130만 원을 넘게 지출해 베트남에서 큰 손이라 불리는 한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노이 탄롱대 교수는 그동안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애국심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통해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애국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베트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어 베트남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박항서 감독은 단순히 베트남 축구팀을 우승팀으로 만들어 베트남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까지 일깨워준 진정한 영웅이죠. 여기에 최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이 이번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바란다며 1억 2천만 동을 기부하는 훈훈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의 배신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언론사는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 왜 할 수 없나? 라는 제목과 함께 이번 사태로 현재 박항서 감독의 일이 많지 않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봉 삭감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 태국 축구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일본인 감독 니시노 아키라는 이번 사태로 연봉을 무려 50%나 깎았다며 박항서 감독을 비판하였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죠. 태국의 언론 SMN 스포츠마저 태국 감독을 맡고 있는 일본의 니시노 아키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니시노 감독보다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태국 축구는 이미 베트남 밑으로 추락했다. 자, 이렇게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배신을 남발하는 가운데 최근 응유엔 수옥푹 베트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진단검사는 세계의 모범이다 라며 방역 및 임상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를 수입할 것이라 밝힌 베트남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빅마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려 4만 명이 이 병원을 다녀갔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빅마이 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수가 베트남 전체의 3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또 한국에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고 자신들이 어려워지면 배신을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베트남. 도대체 베트남 경제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출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